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바이벌. Com, and we're looking for the next Satoshi. Who could that be? Maybe you.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개발자들을 비롯해 해외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블록 배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블록체인. 미래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멘토링을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거래소, 협회, 투자사, 개발사 등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블록 배틀 후즈 더 넥스트 사토시는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세계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후오비 코리아 상장 우선 심사권, OK코인 코리아 상장 우선 심사권을 드립니다. 또한 탑5에게는 1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되며 글로벌 펀드 연결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바이벌 블록 배틀 후즈 더 넥스트 사토시. 세상을 바꿀 미래의 기술 블록체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 자, 오늘부터 블록 배틀 본격적인 배틀 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저는 싫어요. 규모도 작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안 작아. 블록체인 있으면 또 좋은 거고 저는 뭐하고. 탑5로 가는 배틀 라운드의 첫 번째 미션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바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정과 신뢰, 토큰 이코노미.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공급자, 개발자, 토큰 후원자 등 블록체인 서비스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서비스의 가치를 토큰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이다. 다음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팀은 5분 동안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토큰 이코노미 부분을 심화시킨 PT를 발표합니다. 5분이 지나면 타이머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참가자의 마이크도 꺼지게 됩니다. 5분 안에 완벽한 토큰 이코노미 프레젠테이션을 마쳐야 하는 것이 이번 미션인 만큼 참가자들은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심사위원들은 5분 PT 후 간단한 질의응답 후 각 팀에게 점수를 주면 되는데요. 7인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뺀 나머지 5인의 총점이 그 팀의 최종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 배틀 심사위원단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전하진 위원장, 후오비 코리아 운영본부 실장 엘레나 강, 힐스톤 파트너스 황나열 대표, OK코인 코리아 마케팅 팀장 한승준, 블록체인 아이 김윤수 대표, 온톨로지의 대표 리준, IDCAM 대표 네오 리우.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이 잘 설계되면 아직까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수많은 가치들을 제대로 경제권으로 진입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토큰의 가치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지 그 구조라든지 효용성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볼 예정입니다. Speaking of the projects and the token economy, I think most importantly is the scenario and the trust and how to make his, the teams and the projects going on. So for me, I think the things the most important things I will look at.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틀 라운드 첫 번째 미션인 토큰 이코노미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파우더의 정기영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가도 인기상 노리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예. 홍보라도 해야죠. 네, 홍보라도 해야죠. 네. 자, 오늘 발표도 역시 혼자 네.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거의 혼자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변에 도움이 있었지만 그게 도움되진 않아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의 팀의 이제 가치관의 논리대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5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딱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승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홍보하러 나온 거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김치 파우더는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김치 파우더의 정기영입니다. 오늘은 스피릿 존버 토큰 이코노미를 설명할 건데요. 부제는 달과 식스펜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릿 존버가 설명하는 토큰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가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각 시장이 형성되고 실제로 이게 상상 속에 있는 매출이나 그런 수요가 아닌 이미 검증된 웹 하드 시장의 매출을 유입시키겠다. 이게 목표인 간단한 이코노미입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구매자가 이게 뭐지 하고 스터디할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이게 필요해서 사는 거고 그래서 공급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한 가격과 합당한 보상이 맞춰지는 절정점에서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제휴 콘텐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웹하드에 가면 제휴 콘텐츠가 굉장히 싸졌어요. 이 시장 경제 안에서는 실제로 구매자의 경쟁보다는 판매자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무료 콘텐츠에 비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공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막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무료 콘텐츠인 그 토렌트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유로 쪽으로 형성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스피릿 존버 토큰의 이코노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ICO의 이코노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저희 토큰을 살 것이고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저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경제에서 좋은 걸 왜 싸게 팝니까? 좋은 거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20% 30% 앞에서 VC 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VC라고 해서 20% 30%더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ICO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토큰들이 이렇게 제가 토큰 이코노미를 설명을 했어요. 다 돈이 되고 살 걸 올라고 했는데 망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한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된 가격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 많은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현실들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에서 어떤 변수들이 빠져있는데 어떤 변수들이 빠져있냐. 산업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이 토큰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이 토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빠른 속도에 따른 빠른 팔로업이 필요하다는 거고 토큰 이코노미에서 가장 제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주제 파악입니다. 제가 이걸 토렌트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쓸 것 같으세요? 제가 정말 유명해지지 않기 전까지는 인스톨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토큰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인지도를 쌓아가고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은 백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큰 이코노미에서 빠진 게 뭐지? 우리가 진짜로 토큰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고민했더니 97.8% 기대감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til성으로 활용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2%. 근데 그것은 거래소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스피릿 존버는 명확하게 팩트로 말해보자면은 룰렛에서 제일 안 걸리는 번호가 0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0번에 베팅을 합니다. 꽤 많이 합니다. 왜냐? 얘가 한번 진짜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피릿 존버도 기대감에 의한 이코노미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대감으로 저희는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를 연달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본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 배분을 좀 못한 경향이 있는데 뒷부분에 사실 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네, 우선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끊겨서 뒤에 좀 디테일한 얘기가 못 나온 것 같은데 네. 트래커가 가져가는 그 수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네.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네. 좀 여쭙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 보고요. 트래커도 여러 가지 트래커가 있죠. 트래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트래커가 여러 있고 각자의 수수료가 지금도 거래소도 각자의 수수료가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합리적인 수수료 처음에는 한 5% 정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확한 수익 비율은 아직 네,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만큼 했을 때 얼만큼 사람들이 다운 받는지를 확정을 해서 베타 테스팅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토큰을 이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방식이 제가 네. 파일을 공유를 하면 예전에는 뭐 어떠한 보상이 없었는데 대신에 스프릿 존버라는 토큰을 저한테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공유했다고 보상이 아니라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 게시물이 단순하게 영화예요 아니면 드라마예요가 아니고 정말 재밌는 어떤 드라마라고 설명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죠. This is like a P2P, right? So you get the money from the investors, and the and then bet the token, and use that token to lend the money from your platform to the people who want to use it. 예. So my question is, when you receive that mon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money? 도매상을 할 때는 그 많은 물건을 사입할수록 더 많이 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토렌트에서 뭔가를 컨텐츠를 더 많이 팔게 된다면 제가 저기 인도 마켓이라든지 캐나다 마켓에서 그런 드라마들을 사오는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서 다시 코인을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개자가 찾아와서 그래서 수요자한테 지금 공급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암호화폐가 아니면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 안 합니까? 암호화폐가 아니면 글로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글로벌 오케이. 네, 그거 하나 그게 있고. 암호화폐 성장하지 네. 않은 게 웹아트 시스템. 두 번째. 네. 이게 그렇게 유통이 됐을 때 네. 이 토큰의 밸류가 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수요는 이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웹아드에서 포인트 3만 원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웹아드에 사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 산다고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거기서 구매를 했을 때 구매자가 많다면은 그 호가는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질문을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 솔직히 말해 사탕 발림 같은 걸로 이가 올린다 그런 그 당위성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거는 스피릿 정보가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이런 컨셉으로 나오지 않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치 파우더의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파우더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네, 최고점인 80점 그리고 최저점인 60점을 뺀 김치 파우더의 최종 점수는 355점입니다. 어떠셨어요? 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오늘 좀 워낙 할 말이 많고 중간에 또 흥분을 좀 해가지고. 점수 만족하세요? 점수는 뭐 그대로 느낀 대로 주셨으니까 만족은 하죠. Hi, my name is Anna Wen. I'm the CEO of ChanceChain. This is Christian Dominic. He is the VP of Marketing and Sales of ChanceChain. Airbnb only allows value created from vacant living space, but there are thousands and hundreds of other favors we're now doing. Something with it and created value for their users and for the company. 네, 총 2명의 심사위원이 버튼을 눌러 주셨습니다. Yay, exciting. And we were so stressed. Yay, we make it to the top 10 and then we were so happy. We've had this team a lot, what does the token economy give more than the regular economy? So we know some of the answer keys. We are trying to make very specific and doing the analysis to a deeper level. And then we think we are a very proactive team. Like we do not just. So I actually just flew back to Canada and come back again. I talked with our advisors to get their idea about what are their views on token economy. 피곤하진 않으세요? Aren't you tired? Well, a little bit, but I'm more exciting than being tired.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Ines Young, Christian Dominic, Chance Chain. Here today to talk about token economy. What is token economy and why should we care? It is a shared economy, but more than sharing traditional goods and services and money, it can also see the value in natural and social. So an idea has value, a friend has value, a health or the environment has value. And with this economy, you have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at value, to create it, to evaluate it, and to exchange it. Now, this gives more control, more choice, and more freedom. Why is the token economy important and why is it growing? We see trends. This is a transformative economy. Like the coin, physical coin, changes from the Bronze Age to here. We see that globalization is a trend and it's good. The token economy is intrinsically global. It breaks down barriers, it breaks down borders, and it breaks down boundaries. For instance, even with the digital age, you have mobile or web transfer or transaction, maybe you use PayPal, but you still have fees that are pretty high and they're using the traditional system like banks and credit card. Lastly, it maintains and builds trust. Trust that used to be very expensive to build and also timely. Why South Korea? Why are we here in South Korea? We find that there is a really good potential for South Korea to be one of the first to use and be a leader in this economy. Both reasons. First is international aspect. There is more than $1 trillion of trade every year with the partners of South Korea. Lastly, more than technical innovation, there is also a cultural innovation. Korea has been very good in pop culture with mainstream music and movies, to name a few. The Festival of Busan that I wish I can go one day. And there is influence with that culture as well. So it works well with the peer system and communities. Koreans are used to work in communities. So why Chance Chain? Well, Chance Chain takes a complicated concept of cryptocurrency and token economy and builds a channel for the user like you, like everyday people, so everyone can use Chance Chain every day. I think that's a pretty good market, and I think that's a pretty good opportunity for people to make more markets, to build communities, to save time and money, and to increase their income by different and creative ways. To use 네, 제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to use 네, 제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타임스탑. 사실 지금 저희가 대학교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토큰 이코노미의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찬스 코인이 지금 백서 보니까 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좀. Good. I was talking, and to me, the presentation is communicating, right? So I felt that I communicated enough. There was no major point that I hadn't said in 5 minutes. I think they got the idea of our understanding of token economy, of how it fits with South Korea and with our company, Chance Chain. You divided coins into 3 types: C1, C2, C3, instead of giving out the bonus, right? What's the reason that you divided into 3? I think you're asking about the founding stage. Right. We're currently at the foundational round of the stage 1. We kind of at the early stage. We have the products, we have built it. Now we're launching the product to the general market. It's kind of risky and rewards. That's why we want to show we're serious on doing this, and that it's not like a one-time thing. We're not grab all the things and we'll run away. We are showing that we have facing this one. We truly want to build the future of this. That's why we're take very strategic steps in launching it in a very logical and strategically want to do it, achieve it in long term and build the whole ecosystem.
it's a good idea to be a centralized social networking, but except for the token economy for the participants, they still have a lot of cost for those kind of mechanism. For example, storage and the networking and communication. How your token mechanism can cover those kind of cost, and why people join the community want to pay the same cost for the infrastructure. So there is some initial cost. One thing that we taught in our platform is to assure that the variable costs will be low. So there is initial cost. We're looking for investment in capital. We need technical and marketing funds. But once the user reached certain amount, we are ready to have a low nominal cost for extra users that will use the bandwidth and the storage speed. 이 토큰 이코노미 이 지금 컨셉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컨셉은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내 노래를 좋아해. 내 노래를 토큰으로 지금 트랜스퍼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세일즈를 해서 이 토큰이 돌아가게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But just to answer your specific question, you like this piece of music, then how to make them make money for yourself. For example, if you have a copy of the song, because in North America you have to pay to get some song copies, and then you can invite your friends to join you who would also love the song. So you can post it as a chance to share your ownership of the music. That's one way of get extra income. Or at the same time, maybe you have some strong opinions about the song and then you want to discuss with someone. Then in this way, your opinions about the music would earn you some extra income as well. And we also have the voting and gaming scheme. Maybe you can post this song and then versus another song, and then you can initiate this voting and debate, and people can vote. Then you can get a share of the voting as well. So it's kind of be creative. You can create whatever you want. I really kind of feel the technical question is pretty sharp. It's kind of tested upon our secrets because it's a problem for all kind of the apps, the cost of recording information on chain. But I have to answer it without giving too much business secrets. But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build the trust. We have thought about this. We have designed a structure that will maintain the variable cost at a reasonable range. So it's kind of finding the fine balance between, yes, we are thinking about this and we have a solution. 네. 자, 그럼 이제 찬스 체인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점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최고점인 82점과 최저점 60점을 뺀 찬스 체인의 최종 점수는 379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With the questions, very interactive. More question than last time. Wanted to move more details, more exactly how that works. Saying that it's a good idea, but how to do it. And I think we know the obstacles, but we're prepared and we have a strategy to make this happen. 거의 나반이만. 욕심은 납니다. 사실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긴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금 지금 반신반의예요. 좋은 결과가 좀 나와서 꼭 생방송 가고 싶습니다. 못 간다는 가정하에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这个我们俩决定，如果能进前5的话，我们这1个月去减10公斤，还要增加5公斤。 다른 말로 우승해서 뭐 하죠? 네, 블록 배틀 이제 세 번째 참가팀을 만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약 한 4천조 시장으로 탄소 감축 증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무려 5분의 심사위원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 그 딥러닝 관련한 이제 기술 좀 상황도 좀 체크하고 기술적으로 좀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배틀에 좀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좀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지난 그 1차 때 저희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선 팀들이 시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네. 제한 시간 5분인데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전 세계적으로 1.5도시라고 하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 인류는 2030년까지 1.5도시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된다라고 전 세계가 부르짖었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가뭄과 홍수와 엄청난 어떤 산업에 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 1.5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 195개국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2020년까지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 시장이 4천조로 석유 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 4천조의 탄소 배출권을 줄이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10배 이상의 재원을 만들기 위한 산업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데이탐 에델 PCR 프로젝트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전 세계 어떤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시장이 파괴되더라도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바로 저희들 에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1에델이 CO2 1톤에 대해서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블록체인이 계속 연동이 되어 가면서 탄소 데이터를 모으고 그 에델이 CO2 1톤의 가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생태계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탐 프로젝트는 현재 친환경 교통수단의 전환을 1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프로젝트는 약 500대의 택시를 교체를 하면서 약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 패스 카드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이 연동되어서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보상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PCR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러한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전 세계의 모든 결제담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가 타는 것에 대한 특급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는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비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델 코인의 우선 선순환 구조에 대한 모델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에델 코인의 실수요층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에델 코인을 산다고 해서 사실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 탄소 배출권이라 그러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국가나 특정한 기업들이 목표량을 감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에델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운송수단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정확한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탄소 배출권의 국제 거래 시세가 기준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현금 개념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보상 시스템의 베이스라인이 근데 중앙에서 결정하는 모델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도 탈중앙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렇게 보진 않으세요? 국제 표준 규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전기로 바꿨을 때, 또 택시를 전기로 바꿨을 때, 또 기타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실질적인 그 표준 매뉴얼에 대해 가지고 탄소 감축분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베이스라인은 중앙에서 결정된 시스템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델이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코인을 생성을 해서 각 사용자한테 나눠준다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본 그 하이브리드 개념의 그 탈중앙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모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탄소를 줄였어요. 그 줄인 만큼 EDL 코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EDL 코인을 이제 가졌어요. 그럼 제가 이 EDL 코인을 어딘가에서 캐시로 이걸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꿉니까?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 탄소 배출권을 사주냐고, EDL을. 그걸 왜 사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누가 그 탄소 배출권을 사주냐고, EDL을. 그걸 왜 사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라고. 탄소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각 나라별로 또 기업별로 목표 관리를 하면서 배출권을 강제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될 나라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은 지금 정부나 또 발전소나 이런 데들이 사야 되는 의무로 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탄소 배출권을 산 거하고 네. 에델을 산 건 아니잖아요. 에델이 탄소 배출권입니까? 이 에델 코인이 탄소 배출권화 돼야지 이 토큰 이코노미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에델 그 토큰의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교환하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전기세를 줄이거나 CO2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탄소 포인트 제도라든가 탄소 배출권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 환경에서 소요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게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를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냥 그 탄소 감축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캐시로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굳이 힘들게 받는 사람들은 코인을 또 거래소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그냥 내가 줄인 거에 대해서 그냥 현금 지급되면 되잖아요. 유엔에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블 카운팅이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기업에서 보상을 받고 유엔에서 보상을 받고 즉 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올해 1월 달에 유엔에서도 탄소 배출권에 관련되는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감시를 하고 증빙을 하기 위해서 CCC라고 하는 기후체인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탄소 감축 증명에 대한 기술을 저희들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안 좋으세요?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네.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이제 쭉 됐어요. 네, 그러면 데이터 팀의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네, 80점과 50점을 제외한 데이터 팀의 최종 점수는 346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나오셨네요.
Yes, I am the founder of the seal. Last time I was occupied with some other things, and our co-founder Simon was here. 和 ABS 资产证券化交易和资产流转的公链，对于安全的要求远远高于其他两个方面。 네, 자 이렇게 총 4명의 심사위원께서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지난 발표 때 너희 대표 어디 갔냐고 예,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신 거네요. Yes, I am. Yeah. 네. Now how you feel now? Well, I feel a little bit like a star, and first time, be part of a TV show. It'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那还没有吧？对，因为以前就类似的经历也有过，因为以前我是做金融、做投行的嘛，也经常的有对外做一些演讲的这样的一些机会。对，我觉得我们还是蛮有信心的，所以应该是不紧张。 자, 그럼 지금부터 실팀의 5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Marvin. I'm the founder of Seal Chain. We call it significant, efficient, applicable, and long-term. The first initials are SEAL, SEAL. So in the future, when you think about principles, you might think about us. Significant, blockchain or token has to be significant. If you take out the token and replace it with a fiat or points, if the business model still works, most likely the token economy, the token is not a strong need. Second, efficient.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nsive. We should make it business sense, meaning we should use expensive technology and solve expensive problems. Cryptos normally have two functions, store value and transaction medium, which are normally contradictory to each other. For example, Bitcoin is a very good store value, but it's very bad at transaction medium because the price of Bitcoin fluctuates a lot. That's why Seal has a two-token economy. We have a built-in stable coin as our transaction medium, and we have a Seal coin as our gas fee. Our stable coin is a gold standard, so we use gold as collateral and face values pegged with US dollars. Our stable coin is also a decentralized consortium chain, and compared with a fiat-based stable coin like USDT, a gold standard has a consensus across borders. And Seal coin is used as a gas fee in our system. And also, a stable coin makes cross-border transactions possible. For example, if you are investors in Korea, you can use stable coin and buy overseas assets. Before, this is not possible. And our Seal coin is a standard public chain coin. I will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And second principle, efficient. Like I said,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nsive. We should solve expensive problems. Seal chain focus purely on financial issues. Financial issues are mostly very expensive. And blockchain system, however, is more efficient compared with a centralized traditional system because blockchain system eliminates lots of expensive intermediaries. So in Seal economy, investors buy assets directly without lots of traditional financial intermediaries. Third one, applicable. Obviously, our stable coin is very useful. I just mentioned about that. Our Seal coin is used as gas fee in every transaction. So both stable coin and Seal will be listed in exchanges. And investors, every time they want to do an investment, have to pay Seal coin as a gas fee. So that's why Seal coin is very useful. And last one, long term. Seal coin is rewarded to DApps, not individual customers. DApps are long term. They are with us for the long run. And 40% of our total Seal coin are rewarded based on 0.1% of transaction volume. And also, the DApps are also the node of the Seal chain. So once all Seal coins are given out, they will continue to receive gas fee as a node. Okay, thank you. 就是多练吧，对，其实我们其实在下面就是表现得很轻松，其实我们下面确实已经，包括我们第一次，Simon也在家里面练了无数次，对，第二次的话我们也是先自己讲，把自己录下来，然后看时间多少，然后反复的听，反复的练习。How to build a long-term, the reward, a long-term rest up logic, people to invest was kind of Seal coin. This design of consideration. It seems that we can use a different stablecoin like USDT, right? But we cannot because in the Seal main chain, we cannot recognize USDT. USDT is based on Ethereum, right? So
unless the cross-chain technology has developed into a very mature stage, we just simply cannot use other stable coins like USDT or GUSDT, right? The second part, how does SEAL coin be valuable? So it's very simple, right? Every time we do transactions, right? If you see, if I make a $1 million loan, I sold to you, you have to pay 1% of gas fee using SEAL coin. So you have to buy SEAL coin from exchange to pay the fee, and the fee goes to the nodes, goes to the investors, whoever holds the SEAL coin. So how to keep it, and when how do you make this credible, and the people knows that you have so much gold to receive at your place? Yes, good question. Well, two parts. The first step, we just buy a ETF from London Exchange and New York Exchange. The ETF of gold is actually a share of solid gold, right? So we have the ETF from a securities house or from a bank. That number, that what we call the inventory number, we saved on the chain. So every investor can actually check, say 1, 2, 3, 4, 5. This one is issued by UBS. It represents like say 100 kilograms of gold. So that's first step. We use ETF. So which means you have to have the people attend and participate for your ETF system, but otherwise your stable coins no meanings, right? Yes, definitely. So how do you make that happen? The first bunch of ETF we buy it by ourselves. Let's say we buy $1 million worth of ETF, and we use it in our system. And every time the stable coin makes a fee, like 0.1% of fee. So the stable coin, actually the money, because you bought an ETF, there's no risk, but you receive a very, very fat financial return on that. I was kind of expecting to see more details on your token issuing plan, because last time I asked about the 50% of token allocated to the foundation, and I thought the answer was pretty vague. I mean, anybody can say that, okay, we're going to use to the incubation, community, construction. I mean, anybody can say that. And then, so I would like to know if you have any detailed plans for the 50% of tokens allocated to the foundation. And second, well, 35% is allocated to the financing. So I was wondering how you're doing your fund operations. Okay, yeah. 40% goes to DApps, I mentioned. So basically, if you are a P2P platform and you transfer your business onto SEAL chain, all your transactions will receive 0.1% of SEAL coin. So if you do $1 million, you get like $100 SEAL coins. So 40% of those goes to our DApps, and 10% go to communities. Communities are two parts. First, one part is just like investor communities, like Candy, Airdrop, but I don't want to do much about that. So the majority of the 10% will go to developer communities. So we actually are inviting developers in Silicon Valley, even in Korea, and say to join our public chain. We are open source, and we issue needs, and you issue some codes. If we accept your codes, we reward you with tokens. Only financing without tokens yet, so it's futures. And we plan to have our initial coin offering by end of this year. At that time, we will issue SEAL coin directly, so maybe another 10%. So the other 20% we hope when the price goes up, we gradually sell into the market to raise fund. Thanks. 자, 실팀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네, 최고점이 88점, 그리고 최저점이 65점을 뺀 SEAL팀의 최종 점수는 414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还比较满意，但有一个评委打65分，可能有些问题我没有回答好。对，如果不进的话就白来了，也很难受。这个我们俩决定，如果能进前5的话，我们这1个月去减10公斤。지난주에 이어서 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계신데 지금 뭐 기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뭐 열심히 준비했고 준비한 만큼 그대로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 사전적 의미로는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열티 코인은 현실성 있는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로열티 코인의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캐릭터 실물 경제와 연계된 최초의 블록체인 유통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로열티 코인의 토큰 순환 구조는 이렇습니다. 최초 100억 개의 토큰이 발행됩니다. 인플레이션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큰 소각 정책과 홀더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캐릭터 공모전과 창작자 후원 등으로 참여자를 유입시키는 전략입니다. 코인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코인을 소각한다든지 참여자를 유입시키고 코인을 회사에서 매입하고 캐릭터를 판권화 한다든지 라이센스를 발급한다든지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ICO 및 IEO는 12월 초 진행할 예정이고 하드캡은 200억이며 소프트캡은 50억입니다. 이미 8월부터 저희는 캐릭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아까 설명하신 걸 들으면 여기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 돈을 던질라 했더니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소각을 하고 막 이거를 스테이블하게 맞춰버렸어요.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는 주식이 있다면 이걸 과연 누가 투자를 할까요? 사실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엔드 유저한테 메리트가 없으면 그냥 이 플랫폼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라이선스 플랫폼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 기능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신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팬층이 있는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 상품을 여기서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저희가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그 캐릭터에 대한 아예 저작권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기술과 블록체인을 연계한 이번 팀의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점수는 390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파스 팀은 최다 인원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고 플랫폼 모델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궁금증만 잔뜩 만들어 놓고. 네네. 다음번에 혹시 또 만나게 되면 네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쉽게. 저희들의 메인넷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여와 기여를 통한 보상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통해서 블록이 생성되고 검증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고요. 동시에 토큰 홀더들이 계속해서 이 지분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창출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 이코노미 로직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9억 개의 생태계를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보상 규모의 변동 요인에 따라서 총 노드 수, 그리고 토큰의 시장 가격, 그리고 토큰의 가치와 그다음에 위임된 지분의 양 등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의 흐름이 20년에 따라서 차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 파스티벌넷에 그 내용을 올리게 되면 보안 보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생태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크노미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혹은 해킹을 당하거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파스티벌넷에 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응한 것도 있고 특별히 바로 전문가 그룹들과 보안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 플랫폼에 모파스라는 플랫폼에 뎁이 올라가는데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뎁의 참여자들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인넷이다. 참여해서 어떤 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치료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역할에 따르는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보상의 양을 뭐 완전하게 정한 건 아닌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류나 장애나 경고나 공격이나 파괴나 삭제나 위협 같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가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값어치가 예를 들어서 1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고 그 활동량이 결정이 되고요. How to balance for this kind of evaluation process? It's more like centralized. Do you build some kind of reputation system or mechanism based on your token economy for the experts? How to evaluate that about that? In order to join our platform, they'll have to fill out the form that meets the requirement that we provided, we prepared. So if they pass them, then they can join our platform. If not, they can't. 보안 기술의 토큰 이코노미를 접목시킨 모파스 팀은 과연 몇 점을 획득하게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39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물론 좋죠. 저희가 또 준비한 만큼 또 심사위원분들이나 이렇게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처음에 인터뷰했었을 때 우승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우승이 목적이 좀 된 것 같아요. 탑10으로 되고 나니까 좀 욕심이 생겼어요. 7개의 합격부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제 불이 4개가 들어와서 조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황나연 심사위원분이신가?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끼리 이제 말한 게 전달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 심사위원분들한테. 그래서 다음에는 더욱더 전달을 잘 시켜드리겠다고 저희가 다짐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된 적립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를 통해서 가맹점과 고객 배송기사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P2P로 연결이 되는데요. 가맹점들이 일정량의 스테이블 코인 모아 포인트를 예치를 해놓고 그 예치금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보장하는 형태의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단일 블록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노드가 다수의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DAG 알고리즘을 저희 채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코인의 가치인데요. 치킨집 사장님이 하루에 치킨 한 마리만 파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5건, 뭐 10건, 50건, 100건 정도의 트랜잭션이 모이고 또 그런 뭐 다수의 그런 가맹점들이 모였었을 때 다량의 트랜잭션이 저희의 코인의 적정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중국집에서 지금 오다를 하나 레스트 딜리버리 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 오다가 이 중국집에서는 오다가 확실하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 오다 준 거, 3,000원짜리 오다를 준 것, 이 트랜잭션은 우리가 굳이 블록체인에서 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 트랜잭션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우선은 기술적으로 DAG에 들어갈 때 전체 컴파운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제한돼서 환분받기 때문에 검증 비용 자체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트랜지션 피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선은 이런 가맹점 들어갈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퍼블릭 코인과는 별도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또한 지금 그 정도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예 모아가 그냥 그 적은 서버 수수료를 바탕으로 투명한 서비스 만드시면 안 돼요? 누가 저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할까요? 블록체인을 신뢰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모객을 하고 어떤 유저들, 엔드 유저들까지도 그냥 블록체인이 앞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기존의 중앙 서버에서 할 수 없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던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를 이제 믿을 만한 서비스는 모두가 그 데이터에 참여 권한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플랫폼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전체 시스템을 바꿔서 옮겨오면서 이 가맹점들을 이쪽으로 끄는 거나 지금 얼라이 돼 있는 이 가맹점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나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건 이제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저 데이터를 분산해서 데이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계획이 있어요. 위안화와 이제 하나를 교체하는 뭐 스와핑? 그렇죠. 그런 환전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적용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절하기 때문에. 자, 과연 오토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모아 팀의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36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这一次我是自己来的。这次自己来的原因是我们的在中国刚刚过完假期，然后我们的同事同样的原因就是签证都还没办好。有银行储蓄和 P2P 等长期的保有者，他们可能从项目方那边得到的 token。 무려 심사위원 6분이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 회사 인턴선이 오셔서 굉장히 발표를 잘하고 가셨어요. 有，你是最棒的，谢谢你。我就 LenderTrend 的 token 简单介绍一下它的这个经济模型。我们的 token 叫 LBcoin， 然后它是基于 GX Chain 开发的。它的作用是，第一个作用是可以用来抵扣我们手续费。用户在 LenderTrend 平台上去发起这个借贷，他需要付这个手续费。那么用我们 token 的话，它可以享受这个折扣，第一年是50%的折扣。我们相当于有点像交易所，用户可以通过这个投票系统来给他喜欢的项目去投票。那么投票过程中呢，他会消耗他的那个 LBcoin。最后一个呢是一个保险，用户可以通过用这个 LBcoin 来购买我们的保险服务。那么当出现这个价格波动导致的这个平仓的时候，他们可以获得保障。First question is, what kind of apps and 你的这个平台有哪些？除了 D apps 以外，还有 A app 还有 Web 端之外，还有哪些？我们现在上线了是 App， 然后 D app 的话现在正在开发中 ，Web 的话现在是暂时没有更新。 우선 LB코인 홀더들이 5년이 지나면 수수료 결제 혜택이 사라지니까 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B코인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这个取决于你的用户数量，在这方面，我们现在已经有17万用户了，但是我们有信心可以在5年之后也做到一个很大的平台。 랜드체인의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377점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ere very grateful at the beginning, but we also felt that we sort of deserved it. Since I had to present that day, I was super nervous. And when we got to the top 10, I was very relieved. I thought, yes, I don't have to do anything for the rest of the day. So why would I want to play a blockchain game? The user, you, control the process. 네, 총 5명의 심사위원이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I think it's the time. So we really need to concentrate all of our economy in a 5 minutes presentation. So we need to make the concentration of our content. That's why it's so hard. Yeah, another part is I think it's about the balance. Xmax! Xmax! Thank you. Hello everyone. I'm so happy to be here to briefly talk about our token economy. Before we go into the actual token economy, we're going to take a brief review of our system architect. There are a total 30 billion XMAX token in circulation, and we have the right to inflate it about no more than 5% year to year. However, that inflation rate will depend on nodes participation rate. And as we know, there are two sets of users for a mainnet token. The first set would be DAPP developers, and the second set would be our nodes. So if we divided that into two different token usages for a specific utility token, the first usage will obviously be payment. How can we use XMAX as a payment method? First, of course, there's gas fees.
whenever there's a transaction happen on our mainnet, you need to pay a little bit of AXMAX as gas fees. And let's say for a DApp developers, if they wish to issue their own alternative token on top of AXMAX, and when those alternative tokens would like to exchange with one another, they need to pay a little bit of AXMAX as an exchange fee. So that's the reason we call it the double gas fee system architect. And third, we also provide a lot of SDK services to our developers. Some of them might be RPCs. When you're creating your own sidechains, of course, you need to pay a little bit of fee. And of course, when you want to use our cloud storage, and you need to pay. A very good example of cloud storage would be EOS RAM. So a very similar structure to EOS RAM, you need to pay a little bit of fee for that as well. So those are the 3 points you can use AXMAX as a payment method. This is a picture that shows you the structure of our double gas fee model. And the reason why we had designed the system this way is we want to encourage more people to come and mine, not only on the mainnet, but also on the sidechain. And of course, when you're issuing your own alternative token, you can stake a number of AXMAX to show your end users that you are in a very positive incentive and in goodwill of doing your own application. So that's the 3 usage we can use AXMAX as staking. And of course, our mining structure is we're gonna have 21 global Galaxy nodes, and we're gonna for every 48 to 72 hours, we're gonna randomly select 21 nodes as super nodes, and those nodes are going to be the bookkeeper. So, and that is decided by the VRF algorithm. So we distribute 40% of our total token into our economies and our incentive and development, and to show that we are in a very positive incentive to encourage people to come and join our ecosystem. And so that's our whole presentation. And thank you all. We rehearsed it yesterday several times. So there's a lot to say actually about our project because we've been interviewed before, and I kept on going for another 40 minutes about all the philosophies, our system architect, our community building, our token economy, because there's really like endless information that we can say about our project. Well, let's assume that you, as a team member, you can sell out your tokens after the lockup period is over. I believe that it's 2 years, right? What would be the actual benefits for you to stay in this project? So I think as a team member, you need to see a positive long-term growth of your own token. And any incentive of a team member holding their own token is you have to have that belief in the beginning. Otherwise, no matter how long the lockup period is, once the lockup period is ended, you're gonna have to sell off. So, I mean, for myself, I personally have strong belief in my token price. It's currently really cheap. So, and we've seen a lot of token growth on hundreds, even 1,000 times. So I think the lockup period is only for 2 years. Even if it grows like 10, 20 times, I'm not going to sell. So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a problem. Since your sidechain, you mean they can choose their own consensus process. How to keep this group be workable, especially if the token inside chain is not so valuable, how to keep people be enjoying this kind of consensus process? We are integrating the sidechain functionality as a part of our main chain holistically. So we give you the option. If you want to have a decentralized sidechain, then you'd have to have a strong number of nodes. You'd have to choose a consensus mechanism that supports a higher level of security, and you may be trading off some speed for that. So we're not trying to control that so much in a sense. But as for another issue that we think about when we talk about this is how do you protect the security of your main chain, or how do you protect other sidechains? 자, 현재까지 세일팀이 414점으로 최고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엑스맥스 팀의 점수는 몇 점일지 공개합니다. 네, 점수는 400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Yeah, that's okay. 어디 있어요? We gotta 밖에 있을게요. open score.
I'm always very happy. 네. 네. 전원이 누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진짜 정신없이 준비한 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사실 잠 한숨 못 자면서 네. 같이 팀원들이랑 준비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라 많은 팀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잘 분배해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빗 그래비티 화이팅! 자, 발표하시는 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 그러나 화이팅보다 네, 화이팅.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5분 PT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꿈 같은데 제가 계속 열심히 지금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메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 색깔에 맞게 토큰 이코노미를 녹여내서 한계를 조금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해서 확실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경제는 어렵죠. 토큰 이코노미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 경제와 토큰 이코노미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제는 대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블록체인의 경제, 토큰 이코노미는 어떨까요?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채굴자나 블록 프로듀서가 토큰을 생산하긴 하지만 소비하진 않고 그 소비자는 단순히 투자를 위해서 거래소에 토큰을 구매하지 사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구매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큰 이코노미에서도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져야만 토큰 이코노미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는 컴퓨터 유유 자원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개발사에서 크립토 에일리언이라는 디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뭔가 재미난 앱이 없을까 하고 찾고 있던 저는 크립토 에일리언을 발견을 하고 다른 노드들을 통해 다운을 받았습니다. 다른 노드들은 제가 지불한 가스비와 더불어서 각각 컴퓨터 자원을 제공한 만큼 보상풀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저는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반대로 제가 다른 노드들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크립토 에일리언의 파일을 제공한다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 트랜잭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를 발생시킨 노드가 가스비를 지불하고 다른 처리해준 노드들이 가스비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 보상풀에서 각각 보상을 지불받습니다. 이 경우도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토큰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한다 해도 토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없으면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토큰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디앱을 확보하냐입니다. 개발사 측면에서 물론 저희 메인넷을 사용하면 다른 메인넷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만한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디앱을 확보하기 위한 분명한 전략은 필요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디앱을 런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존에 성공한 앱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블록체인화시키는 작업에서 결국에 그 플랫폼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권, 중국어권, 스페인어권별로 기존에 성공한 앱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팀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래비티 토큰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전략은 단순히 GBT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자를 더 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보유한 상태에서 꼭 노드로 참여를 해야만 보유한 양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토큰 이코노미와 토큰의 수요만큼이나 토큰의 분배와 펀드 사용처가 중요한데요. 요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토큰을 불투명하게 리저브나 마케팅 풀에 많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70%의 양을 토큰 셀에 분배하고
나머지도 합리적인 부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행사를 간 게 지금 저희 심사위원회 계신 이제 온톨로지의 CEO님 준리님의 발표하시는 이제 해시 라운지 미더비였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니 좀 떨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뭔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렇게 뭔가 검증받는 그런 기분이랄까 느낌. 저분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토큰의 가치 상승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플랫폼 위에 DAB 활성화가 되는 게 좀 키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 그래비티 랩을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토큰 이슈잉 플랜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 그래비티 랩을 운영하는 데 쓰이나요? 저희가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자금 조달을 이더로 하면서 그 이더에서 20%의 양을 그래비티 랩에 이제 투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존에 성공한 앱들, 저희 P2P 네트워크에 맞는 알맞은 앱들을 이제 끌어오는 비즈니스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큐베이팅도 해주고요. 아까 그 탭 활성화가 굉장히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사실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는 경우 이게 갑자기 수요자가 100만 명, 1000만 명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서버비의 감당이 힘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슈퍼노드에 올리는데 어느 정도 일정의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이게 전파가 되고 이 게임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마이크로노드 단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고 매크로 단에서도 이게 수익이 되겠다 하고 자기가 다운로드 받고 나면 오히려 사용자가 많아지면 실제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저 토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앱이 이제 토큰 홀더들은 지금 네. 어떤 목적으로 저거를 홀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잘 활성화를 해서 이제 디앱을 많이 확보를 하면 아무래도 디앱의 기축 통화로서 가격이 상승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토큰 이코노미적인 부분에서 이 토큰을 많이 보유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검증에 대한 부가나 아니면 무슨 뭐 거버넌스에 대한 부가보다는 이 직접적인 토큰에 대한 보상을 더 줌으로써 이제 토큰의 보유를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게 지금 네네. 이제 기축 통화로 쓰이면은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래비티에 투자를 하면은 그래비티는 지분 대신에 저희한테 토큰을 주시겠죠. 네네. 그럼 저는 기대하는 것들은 제가 산 토큰이 상승될 걸 기대를 하고 살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승될 거라고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요 모순점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들은 토큰이 계속 올라갈 텐데 네네.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생태계에서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퍼레이션 되기에는 허들로 작용을 하니까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구조의 토큰의 경우 보통은 이제 그걸 스테이블하게 두지는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비티 그 메인넷에서 이제 저희가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다른 메인넷이나 뭐 중앙화된 뭐 그런 구조보다 효율적인 부분이나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반만 마련해주고 그 위에서 결제 시스템에 특화된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은 다른 디앱들이나 뭐 사이드 체인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드들은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만큼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짜 저희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비티의 동점을 보여주십시오. 그래비티의 동점을 보여주십시오. (409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감사합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00점) 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원래 목표가 와서 점수를 듣고 진짜 400점만 넘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진짜 만족합니다.
네, 블록 배틀 콜스턴 넥스트 사토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배틀 라운드 토큰 이코노미 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실력을 발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두 번째 배틀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파이널 탑5로 가는 마지막 배틀 라운드.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미션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록 배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틀 라운드의 두 번째 미션 1대1 백석 깨기. 일단은 전이가 불타오릅니다. 저도 좀 심한 말 한번 던져볼게요. 저 그거 안 사요. 네, 안 사요. 구토해야죠. Looking forward to it. Fighting! Yeah, Zubling. 어느 정도 좀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란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지금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어떤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생방송에 진출할 팀은 어떤 팀이 될지